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꿋꿋이 여름을 이겨내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여전하지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써온 노력들이 하나둘 더 큰 희망과 기쁜 소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하였고, 이어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2030년 세종시가 완성 시기까지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과 뜻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 100회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첫 발을 내딘 우리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00회기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제98회 정례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정면을 찾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한마음으로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도왔습니다. 이어 24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2025년 의원 직원 합동 의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청년 문화 실천 다짐,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방안 등 법정 교육 이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 말에는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 인사청문 특위를 개최해 세종시 첫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적합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 모임 또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우리 세종시에서 열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역 소멸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0회기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25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시민 곁에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결의 다짐에 이어 의정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재개정된 조례 중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입법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수조례 3건을 시민 참여로 선정해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을 알리는 히스토리존을 홍보관에 설치할 예정이며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비 시설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지난 정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민간 입탁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3건으로 조례안 56건과 동의안 30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 긴급 현안 질문 1건입니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충식, 김동빈, 유인호,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그리고 시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염희전, 김현미, 김현옥, 윤지성, 안신일,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00회기를 맞이하는 특별하고 뜻깊은 회기입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시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더욱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10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정례 이후 비회기에도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 현장과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아울러 행복이소관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증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받아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중 4일간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월인 청강 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체계적인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의 위탁 근거 조례를 명시하여 청년희망 내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의 설치가 남발되거나 그 성격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공공기관이 사용해야 할 표준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비용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차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지정액 1조 1,569억 원 대비 206억 원이 증액된 1조 1,775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증액은 아니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 작은 항목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쓰임새를 차분히 따져가며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제도 하나, 예산의 한 줄이 시민 생활에 직접 이어진다는 책임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속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희망으로 채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진행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박문지 기자님. 예, 세종파람의 박은수입니다. 이제 세종축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10페이지에 그동안 복지 현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이것을 청취했다라는 표현 마음에 와닿는데요. 작년에 사건을 기억하시죠? 네. 지역 예술인들이 완전 배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에 복숭아축제에도 보면 전문 예술인은 참여가 없었어요. 세종의 예술인이라고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예술인이었습니다. 동호회 수준의 그리고 대학생들이었죠. 전문 예술인들이 이번 세종축제에서는 배제되지 않도록 어떻게 상대신 게 있는지 분명히 문화예술인들을 만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세종축제 전문 예술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건 없고요. 저희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 예술인들이 세종에서 성장하고 있고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였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있습니까? 예, 김종 기자님. 예, 정충일보 김진 기자인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98회 정례에서 지적된 그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검증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권익이나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인사 채용에 대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국별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조치를 좀 취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아마 1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라서 저희들만큼이나 시민분들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평생교육정책연구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신뢰성이나 도덕성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들 앞으로 세종연구원으로서의 확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철학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있습니까? 예, 손미호 기자님. 네, 신주스탄에서 송변합니다. 다른 안건에 보면 소리 안에 보면 그 이순재 의원이 그때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출자 추진기관 행정 소리안 여러분과 지금 모습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지역 산업보험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의 현실을 세심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100개 임시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산업건설 분야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료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00개 임시회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제100개 임시 기간 동안 관련 심사와 조례안과 기타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위원만의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농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용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의 상가 도시율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을 전국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과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 상권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주체를 시사나 출자 출연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자치법규대 훈령이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 운영 관리에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및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김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산업 및 기술 기반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